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무득점 무승으로 탈락하는 최악의 졸전을 펼치면서 실망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태국의 자멸에 의한 어부지리로 간신히 3차 예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아쉽게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태국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보유한 귀하 선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태국 대표팀을 맹비난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귀하 정책을 상당히 옹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에서는 지난 6월 11일 마지막 6차전 경기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5승 1무 0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번 2차 예선 C조에서 1위를 차지 1포트 자격으로 3차 예선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2차 예선의 경우 각조 2위까지 3차 예선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2포트인 중국과 3포트인 태국 대표팀의 경쟁은 예선 시작부터 정말 상당했고, 태국 대표팀이 우리 대표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좋은 성적을 내고, 중국 대표팀은 싱가포르 원정에서 비기는 등 불필요한 승점 드랍을 하면서 이번 5, 6차전 일정은 태국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 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온갖 찬스를 다 날려버리면서 3대1로 싱가포르 대표팀에게 승리, 중국 대표팀과 승점, 골 득실까지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 원칙으로 탈락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태국으로서는 정말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골대 억가 등 너무나도 운이 안 따른 불운한 탈락이었고, 워낙에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태국의 축구협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탈락에 대해 팬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태국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보유한 귀하 선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태국 대표팀을 맹비난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귀하 정책을 상당히 옹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2일 생방송, 태국은 어젯밤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를 3대1로 꺾었지만 결국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 스레타 태국 총리는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다음 라운드 진출엔 실패했지만 태국 축구는 선수들의 생활 여건과 팀 시설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고, 월드컵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4년이 남았다. 태국인으로서 우리 대표팀에 외국인 선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리고 중국팀은 혈통도 없는 귀하 용병들이 있는데 우린 없다. 우리가 태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건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태국 총리가 정말 대놓고 중국 대표팀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중국 대표팀의 귀하 문제를 저격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팀은 상당수의 귀하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중국 대표팀의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밀려 탈락한 부분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태국 대표팀을 맹비난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귀하 정책을 상당히 옹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법적으로 성전환까지 하는데 왜 아직도 귀하에 신경 쓰는 거냐. 태국의 귀하 선수 니콜라스 미켈소는 2차 예선 4라운드 홈에서 한국에게 3대0으로 패배한 뒤 언론 인터뷰에 응해 앞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되는군. 이것은 전형적인 아픈 패배자들인가. 귀하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꽤 있고 우리보다 더 귀하를 활용한 나라들도 많다.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까? 님들은 올해는 남자 축구를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여자 축구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집에 가서 자랑스러워해라. 월드컵은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태국 대표팀에는 성별을 알 수 없는 인물들도 있다. 중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호주, 카타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보면 전체 선수가 귀하한 팀이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아시아 축구의 귀하의 선구자다. 니네도 5번 중앙 수비수는 귀하 선수지. 핸드볼에도 귀하 선수가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태국계냐?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월드컵이 있다면 태국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당신들의 중성인 눈으로 우리가 중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 페르난 지뉴는 충칭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했고 햇빛을 좋아해서 충칭을 떠났다. 타이아스 브라우닝, 에우케송, 알랑은 모두 광저에서 태어났는데 당신들은 성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할 수 없다. 다음 예선에서는 창저우에 있는 우리 마을에 검게 그을린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마리투다. 그 사람이 우리 출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들의 관점에 동의한다. 난 항상 이 작전이 부정행위라는 느낌을 받는다. 프랑스 팀 전체가 거의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팀에는 브라질 귀하 선수들이 있었다. 따라서 귀하가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라. 피파 규칙이 허용하면 되는 거지 뭐. 태국도 선수들을 귀하시키는 길을 택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믿기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봐라. 당신들 선수들 중 혼혈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나? 중국 대표팀이 외국인 11명을 귀하시키면 월드컵 8강에 올라갈 수 있다. 난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귀하 운동을 응원한다.
중국 대표팀을 위한 기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도 브라질 선수들을 귀화시키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온 나라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역겹다. 태국의 9번 선수는 왜 티아고 실바와 많이 닮았나? 걔도 기아 선수 아니야? 중국으로서는 우리 대표팀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모두 순수 남자들이다. 태국에는 인간 요괴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순수 남자 선수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 온 국민이 자랑할 만하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중국 축구의 암울한 순간에 우리는 귀화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이러한 귀화 선수의 능력 중 몇 퍼센트가 사용되었나? 그들이 우레이와 웨이시아보다 낫나? 당시 중국도 귀화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축구 발전은 불변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탈락한다. 혈연 관계든 아니든 상관없다. 11명의 브라질 선수가 중국을 대표해 월드컵에 우승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귀화 계획은 원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는 단지 패배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냥 멍청한 이야기일 뿐이다. 예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축구를 하기 위해 순혈 선수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미 일본이 1990년대부터 외국인 선수를 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했었고, 이제 일본 축구가 대부분의 아시아 팀들을 따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플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카타르, 시리아 등 다른 국가의 팬들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없을 것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태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태국을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 팬들의 주장대로 유럽에서도 많은 귀화 선수들이 중추적으로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또한 많은 귀화 선수를 통해 전력을 강화시켰지만 적어도 그들은 과거 네덜란드와 식민지배 관계로 실제 인도네시아 혈통을 갖춘 선수들을 데려온 것이고, 중국은 아예 용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국가적인 정체성은 부족한 것인 만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중국 대표팀의 귀화 정책이 불법이나 위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긴 하지만 중국 팬들은 성적을 못 내느니 차라리 베스트 11을 전원 귀화 선수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너무 짜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유소년 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 매번 이렇게 외국인 용병을 중국인으로 만들어서 데려다 쓴다면 중국 순혈 선수들의 성장은 계속해서 정체되고 부족한 기량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 써가며 귀화 용병만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 귀화 선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몇몇 귀화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든 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중국처럼 중국말도 못하는데 마구잡이로 돈 주면서 데려오는 것보단 외모만 외국인일 뿐 정말로 한국인의 마인드와 아이덴티티를 가진 선수라면 한국 대표팀에 기용해도 된다고 저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귀화 선수들을 여러 데려오고도 번번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